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했는데 법사위 생기고 오늘이 제일 조용합니다. 네. 이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조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야 의원 공이 아주 청문을 수준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좌장이 아니었다,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늘 당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덕이 전이죠. 바른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앞으로 법무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게 그런 쓴소리, 바른 소리를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장관으로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또 균형 잡힌 또 합리적인 또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공개적으로 장관이 하기는 어렵지만은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이 사람 서울구치소로 보낼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을 76억을 신고하고 영치금 400만 원이 없다. 그리고 아니 윤석열이 지금 내란 두목으로 구속돼서 구치소 갔지 무슨 조선호텔 갔습니까? 롯데호텔 갔습니까? 에어컨 없다. 이런 소리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됐든 특검에서 나와라 하는데 방에서 나오지는 않으면서 운동 안 시켜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치를 할 때 서울구치소장은 거부를 했을 때 강제 체포로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뭐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인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예우를 받지. 예, 어쨌든 그런 짓을 하면은 되겠냐고요. 당당하게 그러면 앞으로 네. 일반 재소자들이 그렇게 거부할 때 되겠어요? 일반 재소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특검에서도 또 수사관들을 좀 같이 해갖고 인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울구치소장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취임하시면은요, 영을 세우세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나 방에서 안 나가, 이게 말이 되냐고. 좀 엄격하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유념해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15 사면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직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장관으로 취임하면은 검토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저도 해본 사람이에요.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섰으니까 예. 대사면을 해서 민생사범이나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정치적 처벌을 받은 공직자들에게 대사면을 해서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면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잘 필요하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제가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제가 언론에 가서 과거에 조국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말씀하셨고 뭐 김웅 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형과 죄와 형벌과의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론에서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고려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점과 관련해서는 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갖고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를 비롯해서 이철우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자제분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60년 지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이 공헌을 하신 분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 집행을 보고 반대의 입장에 서 있어요. 이분도 서울법대 교수 등 법과대학원 교수들 34명이 사면 복권을 건의했는데 장관으로서 본래의 소신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검찰이 일가족을 학살시켰잖아요. 그리고 설사 유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소정의 양형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그 법학 교수분들의 건의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일단 그 판결 내용에 따른 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하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사형제 폐지가 저도 법안을 발의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폐지 국가가 됐는데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뭡니까? 저는 그 과거 여러 차례 사형제 폐지 법안에 동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장관으로서는 사형제 폐지 문제가 가장 중환형 아니겠습니까? 국가 형벌권 체계의 문제들도 최근에 극악한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어떤 국민 감정들 이런 점들을 고려해갖고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사용수도 그렇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폐지가 EU 같은 곳에서 폐지 국가가 아니면 EU 회원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후보자가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개인적 소신을 꼭 살려서 사형제 폐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고 의원들의 입법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